지금 초토화된 이 소아응급 환경,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. 선생님은 여기 몇 년 계셨어요? 저 1년 반 있었어요. 그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공의들이 나가는 거네요? 그때 나간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때가 4년 차밖에 없었어요, 이 일국에. 이미 이제 4년 차 이후에 명맥이 끊긴 일국이었고, 그러면 왜 그만두시는지 여쭤봐요.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이제 소아응급을 2019년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요. 소아응급이 적성에 잘 맞고 내가 잘 하니까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는 소아응급 쪽은 환경이 점점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도 점점 줄어들고 지금 진료할 수 있는 배우 진료과도 점점 황폐화되고 있고 이게 비단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병원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고 빅5마저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구나 싶으니까 좀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처우가 그렇게 개선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 벌어오거나 그런 게 안 되니까 병원에서 좀 해주기가 쉽지는 않았겠죠.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하기에는 좀 무섭다 싶더라고요. 일례로 얼마 전에 제가 소아 환자 전원 한번 보내려고 3시간 동안 서울 경기에 있는 큰 병원들 다 전화를 했다가 다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. 친구가 열나서 왔다 그랬는데 와서 이제 아이가 의식이 처지기 시작을 하고 헛소리하는 모습 보여서 뇌염 의심 소견이 보였고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에 진료가 어렵다고 해서 전원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친구를 받아주겠다라는 병원이 서울 경기권에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. 결국은 이제 저희 소아신병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받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그나마 해결이 됐고 그나마 아이가 잘 회복을 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. 옛날 같으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전원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야 정말 다들 사정이 안 좋구나를 피부로 와닿게 느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어른 응급진료를 보려고요. 세부 전공하던 소아만 보던 거에서 이제 조금 넓게 보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성인을 보지 않으면 다시 이제 성인을 보기도 좀 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, 2년 동안 되게 박봉으로 견디셨는데 아깝진 않으세요? 아까워요. 정말 아까워요. 2019년에 제가 소아응급 펠로 해가지고 이제 소아 중환자도 같이 좀 봐보겠다고 펠로 2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소아응급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하면서 점점 이게 내 적성은 맞기는 맞구나 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버리려니까 아깝긴 아까워요. 페이가 소아 응급이 더 낫죠. 많이 낮아요. 페이 갭이 점점 벌어져가지고 한 1.5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, 지금 이제.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소아응급은 환자가 둘이라는 얘기를 저희 진짜 많이 하거든요. 환자 케어랑 보호자 케어를 같이 해야 되고, 이제 그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, 특히 더 어린 애기들은 증상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하니까, 결국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품을 많이 들여서 아이가 뭐를 불편해 하는지를 꼼꼼하게 봐야만 진료를 할 수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치를 쳐주질 않거든요. 품은 많이 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하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솔직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보호자들도 진짜 많아요. 사실 80%는 그냥 평범하고 좋은 분들이시고 정말 이제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분들이신데 근데 이제 그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진료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나한테 꼬투리를 잡으러 온 건지 본인의 불안을 호소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달래드릴 수 있는데
마음에 안 드는 걸 찾으려고 오시는 것 같다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,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많고, 이게 어떻게 해드려야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싶을 때가 꽤 있어요. 네. 일단 원하는 게 정해져 있으세요. 그러니까 진료를 보러 온다기보다 야간에 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수액 맞으러 왔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. 근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거나 하면 나는 수액 맞으러 온 건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. 우리 애 나빠지면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의 이제 건덕지라도 있으면 너를 이제 조져버리겠다 이런 그 조금 감정적으로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. 결국은 의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손해를 봐요. 점점 저희가 뭐 하나씩 올가매다 보면 진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소극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할 수 있는 진료의 폭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결국은 환자들이 봐요. 마지막 근무는 어떠셨어요? 마지막 근무는 정말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했거든요. 항상 저는 출근할 때 몇 명이 와도 좋다. 하지만 제 선에서 해결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해요. 마지막 날도 똑같이 이제 오늘도 무사히 뭐 몇 명이 와도 좋으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왔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다행히 제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고 감사히도 이제 마지막이라 조금 더 환자들한테도 좀 더 이제 정성 들여서 보고 이제 같이 일했던 의료진들하고도 되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. 인사들 하고 잘 지내시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왔어요. 저희가 응급실 당직이 포지션으로 3명 있었어요, 저까지. 제가 나가고 나면 이제 2분인데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근근히 24시간 커버가 되는 몇 안 남은 병원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도 이제 공백이 생깁니다. 월요일, 수요일에는 저희는 이제 없어요. 그나마도 계시던 선생님이 하루 더 커버하시기로 해서 이틀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. 나가신다 하셨을 때 뭐 붙잡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? 오히려 못 잡으신 것 같았어요. 이렇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. 이제 저 소아응급 그만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유 알겠다 이러셔서 오히려 저는 아유, 왜 붙잡지도 않으시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한창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가 떠난다는데 말을 얹어서 내가 뭐 하겠냐 하시면서 그렇게 못 잡으셨어요. 저희 분과에 또 젊은 선생님 한 분 또 이직하셨는데 같은 얘기 들으셨다 하셨더라고요. 가실 때는 정하셨나요? 네,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합니다. 어떻게 이런 점이 좀 좋았다면 계속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? 진료를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건보재단에서 어린이병원 하나 또 새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한 뉴스를 보면서 되게 이 상상행정은 무엇일까? 탁상을 떠난 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미 병원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인프라가 아예 제로가 아니었던 상황인데 있는 환경이 이제 저희가 일할 만한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새로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병원의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쓰일 수 있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도 이제 저희 발밑이 다 무너지고 배우 진료과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진료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제가 환자를 받았을 때 저희는 못 보니까 다른 데 가세요라든지 아니면 일단 제가 받아서 보고 전원을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못 보니까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. 그렇지 않고 충분히 제가 환자에게 제가 배웠던 걸 쓸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런 게 되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사실 뭐
돈이나 뭐 이런 건 진짜 다 이후의 얘기고 소신껏 진료를 못 보는 환경이 되었던 게 안타까웠고 충분히 또 잘 대우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진료 환경입니다. 사회 정서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없잖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저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고 법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맨날 보호자가 소리 지를 때마다 경찰 부르거나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. 현실적으로는 제가 무뎌지는 게 답이고 의료진 보호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제일 예민해져 있고 가장 약간 자기 바닥에 보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. 병원 전체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거든요. 가장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의사도 사실 응급실에서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, 솔직히.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런 걸 대처를 하는 게 이제 의학적인 판단만큼이나 이제 저런 감정 노동을 하는 게 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응급실을 떠나지 않나 싶어요. 소아는 더 그렇고요. 앞으로 후배들이 소아응급을 좀 할까요? 저는 아니요. 제 제자들, 몇 안 되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딱 소아응급 정서 딱 하면은 진짜 적성인데 싶은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못 권하겠더라고요. 다른 선생님들은 얘는 좀 키워봐야겠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앞길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를 이런 험지에 몰아넣으실 거 아닌 것 같다고 저도 하던 거 버리고 떠난다는 판에 제가 누구한테 이걸 권하겠어요. 소아응급이 재밌는 전공이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애들은 그래도 치료하면 바로바로 반응도 있고 그래도 좀 빨리 나아주는 편이고 그 드라마틱함에 좀 더 반하는 면도 있고 애들은 또 귀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애들이 이제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하게 못하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병력도 물어보고 이제 애기들 관찰하고 진찰하고 하는 과정이 재밌었어요. 거기 매료가 돼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권하지 못하겠어요. 근데 OECD 평균 아직 멀었다 싶은 게 아직도 새벽에 6시 반에 애를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치료하고 하면 뭐 1시간, 2시간 가잖아요. 나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치료 안 되냐. 그래서 아니 뭐 하는데 시간 당연히 걸리는데 엄마 출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애 치료를 못 할 순 없지 않느냐.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문제는 외국인도 한국 피치 많이 됐어요. 얼마 전에 저한테 화내고 간 보호자는 외국인이었거든요. 국제 결혼한 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애가 그냥 자다가 몸부림친 그거였는데 이제 경기 아니냐고 해서 왔는데 경기 아니다. 괜찮다 엄마. 그랬는데 나 뇌 검사하러 왔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그러냐면서 막 실력 없으면 진료를 보지 말아야지 그러고 막 화내고 갔어요. 한국말 잘하더라고요.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의사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. 정치력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 감정에 파고들거나 그런 것도 못한 것도 있고 의사 집단 자체가 한 몸이 아니니까 이 중에 일부는 정말로 국민 감정에 거슬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봐도 이 사람들도 의사고 전공의도 의사고 다 의사니까 그냥 싸잡아서 의사들 나쁜 놈 했을 때 이 균질하지 못한 집단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원래 모교 교수가 꿈이었어가지고 모교에서 잠깐 일도 해보고 했었는데 저 소아응급 하러 올라오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게 그나마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안전했구나 싶을 때 되게 많았어요. 여기서는 제 선에서 안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 우리 병원은 이 백업이 없어서 안 되니까 다른 근처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셔라가 돼요. 옆집 살림들이 그래도 있으니까. 근데 지역사회는 그 병원 한 군데밖에 없거나 진짜 기댈 곳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지역에서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싶을 때도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저는 지방 쪽은 생각을
못했었어요. 이게 정말 인프라가 달라요.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다르고, 나름 이제 광역시라고 해도 그렇거든요. 그 지역에 거점병원 하나 외에는 안 되는 게 되게 많고, 그런데 그 거점병원은 항상 과밀화가 되어 있어요.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니면 정말 갈 데 없다 해서 몸갈아서 일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돌아가는 건데, 지금은 그 몸갈아서 하시던 분들마저도 떠나고 계세요. 지금으로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교수님들 몇 명씩 그만뒀나 이런 거 보니까 한 병원에서 진짜 뭐 100명씩, 200명씩 그만두셨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, 피해는 결국은 환자가 보게 되고, 지역사회 진료는 점점 무너지게 되고,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. 저는 못 버텨서 떠나는데, 지금도 일선에서 정말 자기 몸 갈고 해서 버티시는 선생님들이 아직은 계시거든요. 그 선생님들께 되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크고, 정말 제가 이 환경을 핑계를 대고 떠나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. 정말 의정 갈등 이후에 지금 초토화된 이 소아응급 환경,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더 초토화된 이 환경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.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. 저는 이걸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거예요. 끝으로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